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양극화가 개인적 차원, 국가적 차원에서는 왜 문제가 되는지 다양하게 다뤘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자기 일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양극화라는 내용이 크게 다가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도 없는 거고요. 시청자 중에 일부는 특정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전체 이야기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양극화라는 게 자기한테 닥치고 나면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놈이라서 그렇죠. 최근 금융기관이나 각종 연구기관에서 양극화에 관련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흥미 위주의 경제기사보다 지금 진짜 상황을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반적인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양극화 문제로 심각하게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소득 격차라든지 자산 격차뿐만이 아니고 사회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맞아요. 이게 소득 양극화가 다가 아니더만요. 네.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승자와 패자만 있고 상위권과 하위권만 존재하게 되는 중간계층이 사라지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엊그제 신한은행에서 나온 2021년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라는 조사 내용을 보면 코로나 이후로 월 평균 각 가정에서 벌던 총소득이 작년에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에 486만 원이었던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이 예상대로라면 지난해에는 495만 원으로 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예상보다 3.5%가 오히려 더 낮은 478만 원을 기록하게 된 건데요. 그러니까 코로나 충격에 월 평균 가구에서 벌던 총소득이 최근 5년 동안에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코로나 위기 때문에 처음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말입니다. 2020년이면 코로나 경제 충격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소득 구간별로 각 가정을 나눠서 봤을 때 소득이 얼마만큼이나 감소했는지 그 감소폭을 챙겨보는 게 중요할 수 있는데요.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잘 버는 상위 20%의 소득은 지난해 0.8%가 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돈을 가장 못 번다는 하위 20%의 소득은 3.2%가 줄어든 걸로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가 상위 20%에 비해서 비율적으로만 보면 4배 이상 소득 감소폭이 더 컸던 걸로 나타난 건데요. 결국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충격 때문에 원래부터 적게 벌던 가정의 소득이 더 많이 줄게 되면서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는 요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소득 격차뿐만이 아니고 각 가정이 가지고 있는 보유자산 측면에서도 이 양극화 현상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먼저 가장 잘 산다는 상위 20%가 가진 부동산 자산 규모는 9억 8,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위 20%가 보유한 부동산 규모는 600만 원가량 되는 걸로 기록됐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잘 산다는 상위 20%는 작년에 부동산 가치가 5.7%가 늘었는데 하위 20%가 가진 부동산 규모는 오히려 마이너스 8.5%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위 20%와 하위 20%의 부동산 격차가 작년에 164배까지 벌어지게 됐는데요. 이게 사실 2년 전만 해도 125배였는데 작년에 더 크게 벌어져서 164배까지 양극화가 크게 진행이 된 겁니다. 확실히 코로나가 양극화 속도를 끌어올린 게 보이네요. 네. 사실 정상적인 사회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 상황이 마땅히 열심히 일할 자리도 없고 월 평균 가구 소득은 점점 줄고 있고 여기에 집값은 폭등하게 되니까 각 가구 간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각하게 진행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걸로는 답이 안 나오는 사회다 보니까 점점 가상화폐라든지 주식 같은 투기 열풍에 휩싸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화면의 지난 영상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투자 시장에서의 투자 성과 역시도 양극화된 결과로 나타났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투자 자금이 많은 고액 투자자일수록 돈이 없는 소액 투자자들보다 투자 성과가 더 좋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도 돈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돈을 버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거죠. 투자한 돈이 많으니까 수익이 높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투자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수익률 자체가 높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양극화 현상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인데요.
이번에 서울교육정책연구원에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조사해서 분석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학생들의 학력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은 화면의 파란색 도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빨간색 도표는 2018년하고 2019년도를 비교한 거니까 그거는 볼 필요가 없고 코로나가 터지기 전후인 2019년하고 2020년을 비교한 파란색 도표만 보시면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B, C, D 등급의 중간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의 수는 점점 줄고 있거나 정체되는 반면에 90점 이상의 A등급 학생들하고 60점 미만의 E등급 학생들은 크게 늘어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 미, 양가로 따지면은 수하고 가만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 여파로 학교 교육이 단절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게 교육 불균형 문제로 이어져서 학생들 간의 학력 격차가 양극화되는 결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근데 코로나 여파로 학력 격차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죠? 사실 분석 자료에서는 코로나 이후로 학력 양극화라는 결과치는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분석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로 원격 수업이 장기화되면서 교사와 학생들 간에 상호 단절 기간이 생기게 됐고 그래서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게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이 떨어졌는데 왜 좋은 점수를 받는 상위권의 학생 수가 하위권의 학생들처럼 같이 늘어났냐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말한 저런 이유로는 상위권 학생들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상위권은 학원을 보내든 과외를 시키든 알아서 더 챙겨서 공부를 시켰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그런 사교육 말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런 양극화 현상은 주변의 소비 시장을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현상인데요. 코로나 여파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고가의 명품에 대한 소비 수요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에르메스의 지난해 매출액은 전년보다 15%나 늘어서 4,190억 원가량을 기록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최근에 알려지는 바로는 에르메스와 루이비통 그리고 샤넬을 합쳐서 이 세 개의 기업에서만 우리나라에서 2조 4천억에 달하는 매출을 거둬갔다고 보도됐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오프라인의 할인 매장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최저가 경쟁이 불을 뿜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쪽에서는 고가의 명품 소비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최저가를 선호한 사람들이 증가하게 돼서 소비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의 자동차 소비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고가의 외제차는 없어서 못 파는데 중저가의 국내 차는 차가 안 팔려서 야적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최초로 국내에서 매출 1조 원을 넘어서게 됐는데요. 롤스로이스 역시도 116년 만에 1분기 최다 판매를 기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반면에 르노 삼성은 8년 만에 790억이 넘는 적자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업계에서는 앞에서 말한 코로나로 벌어진 소득 양극화 현상이 차량 소비의 양극화 현상으로 똑같이 이어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소개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양극화에 대해서 얘기하면 뾰족한 해법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양극화 문제는 개인 간의 소득 격차부터 기득권 카르텔 문제, 도심 집중화 현상, 저출산, 사교육 문제 등등 해서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라 명확한 해법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각해지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건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확한 사실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화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여러 보고서의 극히 일부분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난 화요일 신한은행에서 공개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는 설명란에 링크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챙겨보시면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남들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림 중심으로 보기 편하게 만들어진 보고서니까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